이제 국민의힘 중도 보수로 평가받는 후보들이 연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 당에서 경선을 할 때 연대한다는 그런 그 모습들은 그렇게 흔한 모습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후보가 지금 10명 이상 넘을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중에 아마도 뭐 생각이 같거나 또는 서로 합심하거나 해서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당내 경선에서의 연대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뭐 3당이 있다면 뭐 그런 경우도 있었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이승영 기자라고 합니다. 아까도 중도 소구력이 본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율이 좀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 변화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거를 좀 극복할 만한 구체적인 방안을 좀 세워주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중도 소구력 말씀드린 건 그냥 이렇게 뭐 아무런 근거 없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1월 23일, 24일에 중앙일보와 갤럽이 조사를 했습니다. 중도의 제일 대표적인 2030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표와 우리 당의 7명의 나올 수 있는 후보들 간에 1대1 대결을 했을 때 제가 2030 모두에서 이재명 대표를 이기고 그리고 또 가장 많이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난 3월 6일 날 데일리언에서 이 중도 2030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그때 지지율이 제일 높은 두 사람이 김문수 후보와 저였습니다. 1% 정도로 선두를 서로 다퉜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데이터를 보고 드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아마 갤럽에서 나왔을 겁니다. 갤럽에서 나온 조사를 보시면 이제는 그 전까지 뭐 탄핵에 찬성했거나 탄핵에 반대했거나 이런 우리 당 내에서의 분열 양상들이 점차 해소되고 있고 서로 마음을 합쳐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만은 만들 수 없다는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뭉쳐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갤럽 조사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1, 2, 3등 안에 속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보면 다 1% 차이라서 오차 범위 냅니다. 사실상은 같은 1, 2, 3등은 거의 비슷한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네. 네, 시사인의 전혜원 기자입니다. 방금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뿐만 아니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도 지명을 했는데요. 여기에 안가회동 멤버인 이완규 법제처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한 거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것 자체가 사실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고 하면은 대통령의 권한들을 다 대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대통령 권한 대행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 중에서 일부는 할 수가 없다고 할 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러면 국가를 어떻게 책임지고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승계하는 그런 역할을 맡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완규 차장 지명도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 다른, 네. 마이크를
소속과 이름을 얘기해 주세요. 네, 저 매드게이트 뉴스의 박민식 기자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의료대란 해결의 이제 적임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료대란이 여전히 1년 넘게 이어지고 있고 지금 의료계는 계속 그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신뢰 부족이 저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저는 대화를 통해서 이제 풀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뭐 언제까지 학생들이나 전공의들이 이렇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실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면서 저도 했습니다만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만큼 제가 나서서 사실은 저 내일 그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그런 전공이라든지 학생들을 만나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정부도 설득하고 그분도 설득하고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매듭 짓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그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값싸고 가장 질 좋은 그런 정말 그 의료에 있어서의 세계 최첨단국 위치, 그것을 저는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네. 네. 소속과 이름 말씀해 주세요. 네, 저 MBN의 김현 기자라고 합니다. 그 당내 지지 기반이 여전히 좀 약하다는 비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옆에 계시네요. 강하신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경선 국면이고 그리고 또 이번에는 지금까지 유례 없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오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당내 지지 기반이라고 하면 오히려 저는 되묻고 싶은 것이 작년 초 전당대회 때 그때 용산에서 그 100% 당원 당원 조사를 해서 대표를 뽑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용산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도 저는 24% 정도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정말 소중한 그런 저를 지지하시는 저에게 기대를 거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재작년 전당대회 수치입니다. 자, 다음 질문. 네. 네, 연합뉴스TV 이초원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후보께서 그 단일화를 하면서 좀 끝까지 완주를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좀 일각에서는 정치인으로서 결기가 부족하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립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저는 3당을 10년 했습니다. 어떤 제 원로 언론인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3당을 가장 오래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근데 그 이유가 제일 처음에 제가 정치에 입문할 때 왜 정치에 경험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이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실까? 그것은 기존의 한국 정치를 틀을 바꾸는 것을 원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만 생각하고 편하게 정치하려면 큰 당에 입당하면 훨씬 더 쉬운 길을 걸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3당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지난 2022년에 그때 보십시오. 한쪽은 범죄 혐의자, 그리고 또 한쪽은 정치 경험이 부족한 분. 그런데 저같이 10년 이상 정치 경험을 쌓아서 제대로 정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3기 미래 38석이라는 최대의 정당을 만든 정치력을 그렇게 발휘한 사람도 결국은 당선되기 힘든 그런 구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결국은 결심한 것이 범죄 혐의자보다는 아무래도 정치 경험이 부족한 분이 낫겠다는 판단에
이제 그쪽에 양보를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3년 뒤에 계엄을 하실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민들께도 사과를 드린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거대 양당에 속해 있는 만큼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